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봄이 오는 걸 시샘이라도 한 듯이 추위가 지금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년 반가웠던 봄인데 올해는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또 왜요? 추위가 물러나면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올 겨울에 신조어가 생겼어요. 네. 바로 삼한사미입니다. 맞아요. 삼한사오늘이라고는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 우리나라의 보통 겨울이 그렇게 그렇죠. 삼한사온으로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삼한사미입니다. 그 미가 미가 뭡니까? 미세먼지 비. 미세먼지. 진짜 너무 심해요. 3일 추우면 4일 미세먼지로 고생한다.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영화 인터스텔라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잖아요. 먼지 보셨는지 울고. 맞아요. 네. 그게 미세먼지가 온 세계를 뒤덮으면서 농작물까지도 막 그렇죠. 뒤덮어가지고 더 이상 지구에서 아무 인류도 살 수 없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네. 하거든요. 저 요즘에 자꾸 인터스텔라 생각이 나요. 네, 저는 사실 평소에 미세먼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바깥에 안 돌아다니고 네. 그냥 운전만 했어요. 차 안에 있는 시간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입에서 약간 모래가 씹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자 같은 거. 아니. 그래서 차 안에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미세먼지가 다 안전하지 들어오겠더라고요. 않구나. 차 안까지요? 그만큼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목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목이 아픈데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갔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뭐 비치되어 있던 뭐 의약 외품 그 캔디들 있잖아요. 사탕류 많이 먹고 외출할 일 생기면 항상 마스크 끼고 나갔습니다. 마스크 꼭 해야 됩니다. 네. 미세먼지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계속 다룹니다. 이 피부로 확 와닿는 것 같은데 저는요. 사만이 아니라 백한천한이라 좋으니까 미세먼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저도 이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좀 따뜻하지만 미세먼지 많은 날과 예. 엄청 춥지만 춥지만 공기가 깨끗한 날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고르겠어요. 당연하죠. 추우면 네. 옷 입거나 밖에 안 나가면 돼요. 근데 공기가 안 좋으면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공기가 안 좋아도 안 나가도 되긴 하는데. 아니 두 분 들어와요. 두 분 말씀 듣다가 네. 거의 질문 수준이 이거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수준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너무 추우면 또 이게 에너지 취약계층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저도 꼭 골라야 된다 그러면 나도 미세먼지 없는 최강 한파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왜냐면 미세먼지 뭔가 점점 목을 막 조여오는 느낌, 이물감 아까 양지미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그 느낌, 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제 대기 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 미래 세대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인터스텔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앞으로는 미세먼지를 봄철이면 잠깐 찾아왔다가 가버리는 황사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은 세 가지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입니다. 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요,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정하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됐고요. 네. 같은 날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1996년 12월 30일에 이제 제정이 되는데 그 제정 당시에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었어요. 그런데 두 차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이름을 가진 법이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20대 국회 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요. 현재까지 총 37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중에 10건이 처리되고 27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처리된 법안 중에 이 미세먼지랑 관련된 게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계류 중인 법안은 9건입니다. 9건이다. 네, 다음으로 환경정책
기본법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건이 처리되고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이 미세먼지랑 관련된 법은요. 기준에 관한 것들이고요. 그 4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도요. 현재까지 7건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1건은 처리되고 6건은 계류 중이라고 지금 합니다. 처리된 법안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 설비 관련된 법안이고요. 계류 중인 법안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입니다. 자, 좀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WT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어떤 먼지가 아닌 것 같아요. 1급 발암 물질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공기, 뭐 먼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중대한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봐야 된다면서요. 너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다시 화를 내야 되는. 인터스텔라 오늘 얘기 한 네, 3번 한 너무-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한 번 하면 네, 하시죠. 이게 공기가 미세먼지가 가득 떠 있으니까 숨 안 쉴 수도 없고 애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답답해져요. 예전에 어떤 엄마가 요 미세먼지를 체크하다가 애들이 이렇게 어린이집 가면서 산책 나가는 것 같으면 선생님 저희 애는 안 보내주세요 했다는 엄마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산책을요? 네, 그때 제가 되게 유난 떠는 엄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되게 선견지명에 있는 엄마네요. 아니 그렇게 근데 볼 수 정말로 있는 저희 거죠. 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엄마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아이를 보내지 말자. 어. 그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내는 엄마가 직장에 이제 다니는 엄마, 워킹맘들 뭐 한두 명 제외하고는 16명이 있는 밤이면 거의 아이를 보내지 보내지 않아요.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산책 같은 거는 당연히 안 와야 하고. 활동 안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어때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네. 그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이게 또 해결책은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네, 아니 저희 집에도 뭐 좋다는 공기청정기 있어요. 뭐 집에 문 꼭꼭 다 잠그고 공기청정기를 틀은다 하더라도 안 좋은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기청정기 역할이 집에 있는 이제 먼지나 뭐 이런 냄새 같은 걸 잡아주는데요. 결국에는 환기를 안 시키면 사람은 계속 이산화탄소만 내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는 공기가 뭔가 텁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두 번째는 그렇죠. 집안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꼭 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파시는 분도 이야기해요. 공기청정기보다는 자주 환기시키는 게 좋다 이런 환기시키면 말씀하시는 게 미세먼지 베스트다.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저희 답답하네. 친정집에 아이가 이제 항상 거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친정집은 무슨 대리점을 방불케 합니다. 각종 공기청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도 평가를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환기를 환기시킨 다음에 공기청정기 돌려서 다시 맑게 하고 네. 환기시키고 맑게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 뭐 하루에 뭐 사실 우리가 사람 살면서 햇볕을 좀 쬐야지 비타민 D도 좀 합성을 맞아요. 하고 우울증도 좀 예방을 하고 할 텐데 햇볕을 볼 일이 없으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외출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또 저같이 직장에 가야 될 사람은 미세먼지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도 아이들한테 미세먼지 좀 많은 날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맞아요. 저도 네. 미세먼지가 오늘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부터 챙기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화장해 놓으면 또 화장품이 거기 다 맞아. 묻어가지고 또 네. 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새는 코 마스크가 있대요. 코 마스크. 그래가지고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허. 필터가 돼가지고 공기가 코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필터링된 공기, 깨끗한 공기가 이제 코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다만 이렇게 티가 나요. 이렇게 코에 이렇게 뭐가 한 선이 그어져 있는 이게 콧뚜레 같겠어요. 콧뚜레 같은 소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그런 마스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대처하는 방안도 다양해지고 그 판매량도 정말 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미세먼지가 심각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10명 중에 9명이 심각하다. 네. 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지를 했고요. 전체 응답자의 86%는 난 미세먼지를 하나의 공포로 느낀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심각하다 하고 공포 이것도 얘기 들으니까 또 재난 영화 인터스텔라의 먼지가 확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게 딱 영화 한 장면이 딱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네. 정말 저도 공포스럽더라고요. 이게 제가 미래 도시에 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1월에 무슨 겨울에
우리 봄 가까워질 때 황사 뭐 생각이나 했지. 그렇죠. 그렇게 추울 때 미세먼지 뭐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현실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왜냐면 OECD 회원국 중에 최악이거든요. OECD하고 우리나라 늘 이래. 뭐 왜 우리나라가 일대 이거 좋은 것도 안타깝습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에요. 이게 OECD 2017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야외 초미세먼지 평균 노출도는 27.9 마이크로그램 퍼 3제곱미터로 이거는 다른 회원국과 뭐 비회원국 다 합쳐서 전체 41개 나라 중에 가장 나쁜 거고요. 아이고. 심지어 이 수치는 OECD 평균이 13.9예요. 근데 우리 아까 27.9였잖아요. 2배 네. 수준 넘게 기록한 거. 아니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 이게 중국보다 나쁘단 말인가? 네. 제가 베이징 뭐 특파원 나가는 선배들 제일 걱정이 아이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네.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 우리 베이징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고. 베이징이 먼지가 뭐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인도 관련된 소식 같은 거 이제 보도 네. 보다 보면은 뭐 휴교령 내렸다, 뭐 마라톤 하는데 산소 마스크 끼고 했다 이런 거 봤었는데, 네,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정말 우리가 진짜 최악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래도 뭐 대기질이라든지 미세먼지는 이제껏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뭐 그건 두 번째 치고요. 지금 당장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뭡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극심한 대기 오염이 신생아의 수명 시기를 짧게 만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네. 제가 걱정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 당장 우리 괜찮다 치더라도 아이들한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또 여기 기자님 같은 엄마들은 이 맘카페들이 있어요. 맞아요. 엄마들이 네. 거기다 유익한 정보를 많이 올려놓거든요.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마스크는 어디가 좋다. 마스크. 공기청정기도 분석이 쫙 되어 있어요. 아, 공기청정기뿐만 맞아. 아니라 뭐 빨래 건조대를 또 어떻게 활용하라든지 아니면은 DIY 환기법까지. 한국도 방법이 있군요. 그럼요. 네. 그건 기도 찾아봐야 해야 되는데. 된다. 네. 뭐 애들 밖에 못 나가게 하면 이제 집에서 노는 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마음 크게 먹고 키즈 카페 같은데 이제 데리고 가거나 뭐 음. 그러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정말 무슨 007 작전을 뭐 방불케 합니다. 아이 뭐 차 딱 대기 시켜놓고 마스크 딱 끼우고 뭐 이제 못 빼게 한 다음에 그렇죠. 막 달려가서 음. 그런 상황이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산소 힐링 카페라고 있습니다. 산소가 팍 나옵니다 이게. 야. 아주 좋은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캡슐 모양으로 돼서 캐비넷에 딱 들어가면 이제 산소 팍 나오는 건데 이 캡슐에 제가 영어로 잘 모르겠어요. PSA 분리 그 청정 산소 발생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듣기만 모르겠는데 해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좋은 산소가 나오는 아. 그런 힐링 카페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뉴스에서 봤어요. 아, 봤습니까? 네, 뉴스에서 봤는데 산소 캡슐 카페라 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높대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물 사 먹으면서 나중에 우리 공기도 사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 맞아, 때가 올 그런 수도 말 있다 막 했었는데. 이랬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이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막 키즈 카페나 어린이집에 내에 있거나 집 안에 있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런 공간들의 공기는 잘 관리되고 있는 걸까? 미세먼지로 바깥 공기가 나쁜데 실내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걱정인데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놀라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있어요. 네. 실외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연간 약 370만 명이나 돼요. 실외 370만 네, 명. 우선 이것도 어마어마한데요. 네. 근데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430만 명. 더 많아요. 연관 더 더 많다는 많아요. 거예요? 네, 아. 왜냐하면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1000배가 있고요. 이 적절한 실내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외 대비 그 실내 공기 오염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이거 문제는 또 이런 부분이네요. 제가 보니까 어른 같은 경우는 분당 12번 정도 호흡을 하는데 어린이들은 분당 20번 정도. 애들이 막 뭐 이러잖아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만약 오염이 돼 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더 나쁜 공기를 계속 흡입한다는 거예요. 더 치명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외든 실내든 어린이 카페라든지 어린이 시설은
더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환경부의 이제 작년 자료에 따르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3,093곳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키즈 큰일 날 카페 이거 피신해서 가는 곳인데. 네. 그래서 저는 그 키즈 카페 가면은 공기청정기 뭐 돌리는지 잘 돌리고 있는지 그런 거 되게 꼼꼼하게 보거든요. 살펴보십니까? 꼼꼼하게 네.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얼마나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찜찜하긴 했었는데 큰일입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인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사실 뭐 키즈 카페와 같이 이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방치돼 있었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아요. 어떤 어린이집이든 어떤 어린이 시설이든 간에 똑같은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뭐 국공립 이런 건 가능한데 일반 키즈 카페는 안 된다. 아니, 이거는 좀 문제인데요. 네. 저희 딸은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거든요. 나이가 네. 많이 어려서. 그래서 아이가 심심해하니까 키즈 카페는 종종 간단 가죠. 말이에요. 네. 근데 키즈 카페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니 이거는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데요. 와, 이 공기 더 어린 아이가 가는데 그러니까 더 더 어린 어린 아이가 그렇죠. 어린아이가 네. 가요. 그 네. 공기질뿐만이 아니라 저는 약간 키즈 카페 갖고 노는 이런 것도 잘 관리되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기질 관리도 이렇게 조금 허점이 있었다니까 정말 키즈 카페 안에서도 마스크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키즈 카페는 왜 갑니까? 마스크 그러게요. 끼고 있으면 그냥 밖에서 놀지. 키즈 카페 그래도 공기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맞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날로 미세먼지가 지금 계속 나빠지는데 꼭 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다 포함시키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1월 8일에 박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안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 적용 대상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해서 공기질을 관리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12월 8일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아, 유기농 하잖아요. 네. 그 먹거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기농 먹거리들 찾아서 먹이고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미량의 농약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뇌라든지 그런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는 당연히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공기로 계속 흡입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조치들이 좀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돼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건강 관련된 거니까 빨리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공기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세먼지는 네. 우리나라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네. 이곳에서 미세먼지 구간을 총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세부 기준을 보면요.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나쁜 건데요. 0에서부터 30은 좋음, 31에서 80은 보통, 그리고 81에서 150은 나쁨, 그리고 151이 넘으면 매우 나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초미세먼지 말고 초미세먼지가 있어요. 따로 PM2.5인데요. 이것도 역시 비슷한 기준입니다. 좋음이 0에서 15, 네. 보통이 16에서 50, 나쁨은 51에서 100, 101 이상은 매우 매우 나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치만 들으시면 잘 모를 거예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요,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정도 엄격한데요. 네. 우선 예를 들면 미세먼지의 경우에 네. 이 세계보건기구는 0부터 30이 좋음, 31부터 50이 보통, 51부터 100은 나쁨, 101 이상은 매우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는 4단계로 똑같은데 이 숫자가 다르거든요. 구간이 다르네요. 예, 예를 들어서 뭐 51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51이면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보통인데 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따르면 벌써 나쁨입니다. 나쁨이 돼버리네요. 네, 나쁨이에요. 만약에 101이다 이러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그냥 나쁨이거든요. 그냥 나쁨.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매우 매우 나쁨이에요. 나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미세먼지도 좋음은 0에서 15, 보통은 16에서 25, 네. 나쁨은 26에서 50, 매우 나쁨은 5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나쁨.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 있어요. 아니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 일본, 유럽보다 우리가 좀 느슨한데 우리가 항용조, 이봉주 선수들이 산소 탱크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폐가 좋아서 이 기준이 다른가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뭐 진짜. 물론 좀 마셔도 괜찮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매우 우리는 매우 나쁨이 저쪽엔 나쁨이 되고 이게 좀 차이가 좀 이상한 맞아요. 것 너무 같아요. 그러게요. 네. 환경부는 이런 기준을요 1995년에 채택을 했는데요. 네. 당시 이 WHO가 제시한 4단계 안 가운데 3단계 안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의 대기 수준이 3단계를 골라도 될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좋았던 상황이었나 봐요. 네, 네. 그때는. 아니 근데 네. 1995년도면 제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때는 공기가 좋았을 것이고 지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따로 쓰는 앱이 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인터넷에서 공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보통이래요. 근데 딱 밖을 봤는데 누가 봐도 이건 미세먼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 뭐예요? 그래서 네. 너무 이상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앱을 쓰세요 막 이러면서 추천이 아하.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더 이제 엄격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늘 저는 핸드폰에 깔려 있는 그 앱을 보고 확인합니다. 제가 양 변호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예. 저도 그 앱을 쓰고 있어요. 진짜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줘요. 알려드릴게요. 알려줘요. 진짜 저는 그래서 그 보통 뉴스를 미리 이제 전날 보잖아요. 네. 다음 날 이제 대기 환경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대기질, 날씨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코디를 해놓고 자는데 보통 대기 수준이 51 정도입니다. 51. 그럼 우리나라 애매해요. 51이면 좋음이에요. 좋음이잖아요. 초록색. 그러면은 이제 51 그럼 우리나라 이게 기준이 느슨하니까 나쁨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네, 일어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좀 개코라는 소리 좀 들어서 냄새 맡아 나쁜데? 딱 이거 알아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딱 마스크 끼고 일하는데 굉장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국제 기준을 좀 따라서 우리도 좀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맞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폐 말씀도 하셨잖아요. 한국인 폐 따로 있고 외국인 폐 따로 있냐. 근데 하늘도 한국 하늘 따로 있고 외국 하늘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르죠? 맞- 같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하늘에 우리 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에 좀 따라서 특히 뭐 미세먼지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네. 중국은 안 가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국제 절차 밟을 때에도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게 좀 나중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좀 나쁘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초미세먼지 노출 순위도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2번이나 1위를 좀 이런 것 좀 미리 그만했으면 좋겠어. 마음에 아픕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부터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 그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환경 기준을 정할 때는 국제적 기준, 국제적 기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서 고려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요. 지난 2016년 6월 23일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좋은 법안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좋음이면 의례 나쁘려니 이렇게 인식을 했었잖아요. 알아서 짐작해줬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좀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다면 좀 환경 오염의 심각성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기준이나 실내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더 우리를 괴롭힐지 또 찾아올지 무섭기만 합니다. 해결책이 없는지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 예보센터의 장임석 센터장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작동되고 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의 수준으로 유지된 날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사실 작년 겨울에는 그 북풍 한파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깨끗해졌었는데요.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 들어서 이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 그 1, 2, 3월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2월 후반과 3월에 또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또 주로 받을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농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걱정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서 오는 스모그가 문제다. 아니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어느 쪽 원인에 가깝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국내와 네. 국외가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그 대륙 배출원의 풍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중국 주변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지난번과 같이 이제 이동성 고기압으로 대기가 정체되면 국내 자체 배출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야, 국내와 국외 두 가지를 다 관리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도 해야 되고 중국 비롯한 국외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예, 새 정부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작년 9월 26일 날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크게 이제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2020년까지 국내 배출을 30%까지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특단의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과 네. 단기적으로 이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배출 감축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인데요. 이 네 가지 부분에서 국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30%까지 감축하게 되는데요. 네. 발전 부분에서는 이제 에너지 믹스가 개선되게 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해 나가게 되고요. 네. 수송 부분에서는 자동차 믹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후경유차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차의 비중을 늘려서 네. 그 자동차의 구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그간 이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기계, 선박 여기도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게 됩니다. 네. 또 그 밖에도 산업 부분, 생활 부분 대책도 마련돼 있고요. 네. 미세먼지 해결을 과학적도 선진화시켜서 해결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국내 해결책 같네요. 네, 예.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 국제적으로는 특히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제 미세먼지 문제를 장관급 의제에서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좀 협조를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에너지 조정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의 조정은 국민 생활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데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지 시민들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는 이게 매우 크게 작기 때문에 이제 코나 이제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들어서 이제 인체에 매우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 발표되거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네. 또 외출 후에는 이제 얼굴이나 손을 씻는 등의 개인적 위생 관리 노력도 필요하고요. 실내에서는 이제 고농도 때는 또 창문도 닫아서 외부에서 미세먼지 유입되는 것도 막고 이럴 때는 환기는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말씀 들어보니까 알 것 같긴 한데 참 어려운 또 상황 같습니다. 네. 좀 미세먼지가 없어져야 되고 또 맑은 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 부처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이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은 자동차 운행을 우리부터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센터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금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 뭐 국내적으로도 나눠봤고 국외적으로 나눠봤는데 결국은 참 해결책을 좀 더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게 올해 이제 1월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중국 시안에 높이가 100m에 이르는 스모그 정화 타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100m요? 공기청정기를 이 그냥 외부 시내에다가 엄청 크게 이제 세웠다라고 100m짜리. 그렇죠. 그러네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워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기를 데우고 또 데워진 공기가 대류 작용으로 타워 안을 이렇게 흘러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인데 연구소 측은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무려 15%나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어디예요? 15%.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중국 스케일은 이거 100m짜리를 우리는 한 200m짜리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도시 뭐 전체로 확대가 된다면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실현된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공기 정화 탑까지 세워야 하는 이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진짜로. 네. 또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네. 미국 MIT에 모시의 앨런만 교수 팀이 있대요. 아, 그런 근데 팀. 그 팀이 대기 오염을 제트 엔진 분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야. 이게 내용이 무엇이냐면 화력 발전소 있잖아요. 화력 발전소 주변에다가 제트 엔진을 수직으로 세워서 공기를 강하게 위로 쫙 뿌려 내뿜습니다. 그러면 대기 오염 물질이 흩어진다. 라는 논리예요. 좀 영화 같죠. 근데 소설 같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 방법으로 드론에다가 이 필터를 설치해서요. 이 필터가 설치된 드론 수백 대를 공중에 띄워서 공기를 막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뭐 화제가 됐죠. 이게 그러면 영화나 소설이 아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근데 지금 보면 드론 가지고 화재 같은 것도 그렇죠. 잡혀요. 네. 드론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의 라이벌 네. 하면 인도잖아요. 인도에서도 초대형 물대포로 미세먼지 잡는다고 하는데요. 이 물대포가 반경 100m 이내에 분당 최대 100리터의 물을 0.001에서 0.05mm의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방울이 대기 먼지를 머금고 씻어 내리는 역할, 일종의 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비는 맞으면 절대 안 되죠. 네, 안 그게 되는 거죠. 뽁뽁뽁뽁 쏜다는 거네요. 그렇죠. 뽁뽁뽁 쏘면 엄청 그게 미세한 먼지를 빨아들이는데 그렇죠. 이게 한 대에 3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아우, 아니요. 비싸다. 3억이 뭐도 3천이 해야지. 너무 근데 심하니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도인데 우리도 해야 되나? 네. 이 인도에선 진짜 먼지 많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인도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지금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것도 이제 뚜렷한 방법이 없으니까 인도도 이런 것도 해보고 중국도 이런 것도 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중국 등에서도 이렇게 물 분사하는 방식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고 네.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반포대교의 분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좀 강력하게 계량을 해가지고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대요. 반포대교 못 가겠네. 그렇죠. 그 인근은 좀 약간 인근은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잡는 방법. 예. 요 연구는 좀 세계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 밖에도 이제 중국에서는요, 인공 강우 기술을 연구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경기도에서 지난해 2월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인공 강우 실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벨기에에서는 또 소나무 숲에서 미세먼지 75%가 날아간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또 미국 애틀란타 도시에 있는 나무가 연간 64.6톤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걸로 야. 분석이 됐다 그래요. 그런 만큼 이 숲을 조성하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나라도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 숲 그리고 폭염 해소를 위한 바람길 숲 등 이름도 너무 이쁘죠. 네. 목적형 도시숲 모델을 개발을 해서요. 전국 주요 도시 등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미 배출된 미세먼지 줄이는 것, 또 미세먼지를 좀 예방하는 거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법안 문제입니다. 자, 법적으로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내용으로는요, 60건이 넘는 법안이 나왔는데, 진짜 많네요. 네, 작년에만 네. 30건이 넘는 법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걸 보니까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어린이 활동 공간 그것만 해도 관련법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 개면은 이게 한꺼번에 관리가 안 되니까 분명히 그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도 좀 통합해서 관리할 그런 좀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법령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 얘기는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법안 말고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점검 TF가 작년 아. 9월에 만들어졌어요.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이거 놓고서 이거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도자 의원이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이 TF의 담당자가 기상청에서 파견된 사무관 한 명뿐이다.
TF면 무슨 어머. 팀인데 네. TF 한 명이라고요? 네, 감당한 사람이 한 명뿐이어서 실제로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겠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러게요. 있네요. 네. 네, 현재까지 일단은 뭐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다양한 의원들이 기상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일부터는 환경정책 실무진들이 회동을 하는 네. 제5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고 해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미국에 한번 가봤었는데 하늘이 그렇게 맑더라고요.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 정말 선진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관련 그 법안들 이게 민생 법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법이 논의 중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그 미세먼지 배출을 좀 줄이고 네.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좀 예방해보자 하는 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요. 네.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또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6월 23일에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이랑 같이 이렇게 불린대요.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 이름 예쁘네요. 네. 마음이 네. 훈훈해지죠. 네. 아빠와 함께 만드는 아빠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늘을 만드는 산보이가 맞다. 이게 아까 제가 우리도 이제 엄마라서 다 이제 미세먼지 걱정을 했고 푸른 하늘 보는 게 이제 권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게 다 들어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야. 이게 작년 11월에 강병원 의원이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또 토론회를 개최를 했을 때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랑 아이였대요. 그만큼 많이 걱정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을 엄마의 마음에서 출발하자. 그래서 6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친 뒤에 발의된 법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건 사담인데 뭐 아빠는 뭐 미세먼지 마셔도 되는데? 여기 토론회 안 가셨잖아요. 아빠. 그거 일하러 가야죠. 일하러 그래서 가야 여기 안 들어간 되는데.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름 자체가 너무 훈훈하고 우리가 제가 법률을 하면서 보면 이름을 좀 잘 지으면 그게 네. 너무 기억에 남고 맞아요. 통과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름이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 아, 너무 좋아. 아빠와 함께 만드는 뭐 아빠와 함께 그리는 뭐 이렇게. 푸른 하늘 2법. 아빠와 함께 마시는 푸른 공기 뭐 이렇게 네, 맑은 좋네요. 공기.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괜찮을 것 네. 우리 양효선 기자는 상당히 오늘 기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법률 얘기할 때마다 오늘 예. 보니까 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아주 촘촘하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법안을 60건에 마련을 하셨고 작년에만 30건을 30건에 발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국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곧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국이 항상 야속해요. 맞아요. 거기 중국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뿌연 게 막 날라오거든요. 중국하고 국제적 이 외교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 보전 의무의 대상에 미세먼지를 추가함으로써 네. 이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관련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자라는 내용으로요.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작년 9월 21일에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내부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근데 중국의 영향이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엄격하게 뭐 제재를 하고 항의를 하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뭔가 좀 대책을 마련을 우리가 해서 지원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자. 이 내용은 네. 좋죠. 근데 그쪽에서 협력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중국과 얼마나 그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지 이거는 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 법을 집행하고 이 법을 현실화하는 게 저는 현실화하는 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이 또 다른 얘기인데 앞에서 이제 장임석 센터장님 전화 연결했잖아요. 그때 이제 친환경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살짝. 친환경 자동차 노후 네. 디젤 차 없애고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저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 전기차 렌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재미로 해봤어요. 요즘 전기차 어떤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신기합니다. 했는데
배터리 기술이 아직은 좀 미흡해가지고 네. 충전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조금 가면 멈출까봐. 그래서 충전소 나타날 때마다 충전하고 네. 또 이제 충전소를 또 찾아갔는데 이미 누가 하고 있으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1시간 기다려요? 네. 충전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서 약간 불편한 점은 있는데 속속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배터리 기술 발전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뉴스에서도. 전기차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고 또 반면 일본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차 엄청 좋더라고요. 디젤하고 같이 쓰는 거 전기하고. 전기차. 예. 이거 성능이 꽤 좋아서 이런 부분도 미세먼지의 환경적인 영향도 그렇지만은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차량 개발 이런 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동차, 전기 자동차 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서울시에서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을 했을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을 해봤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이용을 하니까 도로에 차가 많이 줄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서 다음날 야심차게 차를 끌고 나갔는데 도로에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었던 생각이 차로 줄일 수가 없다면 친환경 차로 좀 교체해서 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살다 보니까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그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국가 정책 의제로 설정을 하고 이걸 달성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으로 작년 9월 4일에 민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을 위해서 송희경, 신보라, 김동철,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얼마 후에 일어날 좀 장기간의 프로젝트라면은 네. 단기간에 이 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추진이 됐는데요. 우선 노후된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는 사업을 확대하고요. 운행차의 검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가 했어요. 환경부에서요? 지난 6일에 네. 정부가 이렇게 단기간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도록 올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1,597억 원을 투입하고요. 또 서울에만 한정돼 있었어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네. 근데 이것을 인천시를 비롯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뭐 경유차 예전에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 디젤이죠. 네. 이게 환경에 정말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경유차를 없애야 되고 아니면 줄이는데 또 그만큼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는 친환경 차로 전기차로 가야 돼. 양지인 변호사 전기차 뭐 운전을 한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아니, 운전을 해봤죠. 어. 해봤는데 제가 소유한 건 아니어서 뭐 실제로 얼마나 충전하고 이런 게 힘든지는 잘 경험해보지 네. 못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완전 100% 전기차는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좀 기술이 좀 정착되고 개발이 충분히 되면 그러면 사실은 너도 나도 타려고 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이거는 비용 절감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우선은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이 밖에도 다양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눠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지선 기자님? 오늘은 정말 웃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저는 막 피친다. 나는 것 같아. 굉장히 미세먼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기란 걸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법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거를 또 없애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럼 뭐가 있을까? 나부터도 좀 하나 네. 가르쳐주면 그거부터 좀 실천하고 싶다 운전하지 이런 생각이 마세요. 들더라고요. 예.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네. 이게 네.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네. 정부 빨리 알아서 해줘. 네. 나 공기가 너무 안 좋단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국외 요인까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스스로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모두가? 이거는 정말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나서서 나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방글 변호사가 정답을 준 것 같습니다. 나부터라도 뭐 친환경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외출하는 가족들에게 여보 일로 와봐요. 산소통을 딱 쥐어주면서 숨 쉬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재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